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DCEU 최초의 빌런 출신 캐릭터 단독 영화화가 된 블랙 아담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른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y son sacrificed his life to save me. These powers are not a gift, but a curse. Born out of rage. 기원전 가장 번성하고 위대한 고대 국가였지만 현재는 국제 군사 조직 인터갱의 독재 국가로 전락한 칸다크. 인터갱의 눈을 피해 고대 유물을 찾던 아드리아나는 우연히 5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블랙 아담을 깨우게 됩니다. 엄청난 괴력과 스피드, 방탄 능력과 자유자재의 고공비행, 번개를 쏘는 능력까지 온몸이 무기인 블랙 아담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인터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칸다크 국민들은 이에 열광합니다. 한편 그의 폭주를 막기 위해 호크맨, 닥터 페이트, 아톰 스매셔, 사이클론으로 구성된 히어로 군단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칸다크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블랙 아담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구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사람들이 열광할 문제적 히어로가 찾아왔습니다. 블랙 아담입니다. Here we go.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오펀 천사의 비밀과 정글 크루즈를 연출했었던 자움 콜렛 세라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주연인 드웨인 존슨과는 정글 크루즈에서 합을 한번 맞춘 적이 있었죠. 국내에서는 10월 19일에 개봉을 했고요. 12세 관람가로 상영 시간은 총 125분입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임원진이 물갈이가 되면서 개편된 DCEU는 새로운 스토리의 방향성이 정해졌고요. 이번 작품이 그 페이지 1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대를 모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다들 열광했었던 맨 오브 스틸 1편 이후에 10년 동안 제대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헨리 카벨의 슈퍼맨이 쿠키 영상에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맨 오브 스틸 2편 제작 소식도 함께 알려지면서 팬들은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북미 현지에서 이 쿠키 영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관객들의 극장 리액션을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월드컵 우승한 그 급 아닙니까? 야, 그 미국 분들은 리액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극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극장 리액션 그 캠 같은 것들이 캠이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느낌이 난다.
그런 거 직진 영상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반응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때는 이제 일부 극장 상영 시간대에는 이런 리액션이 나왔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 블랙 아담이라는 캐릭터랑 이제 그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그 케미라든가 어떤 합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DC 코믹스의 좀 비판 팬들이 아니라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슈퍼맨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뭐 그냥 오 반갑네, 오 드디어 헨리 카벨의 슈퍼맨이 얼굴을 드러냈네, 맨날 그 목 아래만 나오다가 드디어 얼굴이 나왔네, 뭐 요 정도, 그냥 반갑다 요 정도지, 저렇게 막 우와 막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야, 이제 해외에서의 이 어떤 슈퍼맨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리액션 사운드였고요. 요 사운드는 드웨인 존슨의 본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올린 요 리액션 사운드입니다. 아, 대박이죠. 파이님이 이렇게까지 환영받다니 헨리 카벨. 맞아요. 이 헨리 카벨이 그 저스티스 리그의 실패 이후에 이제 워너 브라더스의 눈밖에 나면서 이후에 나왔던 작품에서는 뭐 실루엣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목 아래만 나오거나 뭐 이렇게 약간 푸대접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아, 이 헨리 카벨을 복귀시킬 생각이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써먹거나,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흑인 슈퍼맨을 만들겠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이상한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워너브라더스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장이 바뀌면서 이런 임원진들을 싹 다 물갈이를 했고요. 이 분위기에 힘을 입어서 드웨인 존슨을 포함했던 제작자들이, 참고로 요 드웨인 존슨은 블랙 아담의 주연이자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요 드웨인 존슨을 포함한 제작자들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워너브라더스를 설득한 결과 드디어 슈퍼맨, 그러니까 헨리 카벨의 슈퍼맨을 완전히 복귀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웨인 존슨이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을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뭐 둘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로 엮여 있어요. 둘이. 제가 알기로 이 드웨인 존슨의 그 전 부인이 하고 있는 회사의 그 이사가 아마 헨리 카벨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아무리 저스티스 리그가 그렇게 실패를 했다 한들 왜 이렇게까지 물갈이 되기 전에 워너브라더스 임원진들이 헨리 카벨을 왜 이렇게까지 배척을 했지? 왜냐면은 뭐 다른 그 캐릭터들은 잘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실패한 거지 사실은 저스티스 리그로. 근데 유독 헨리 카벨만 이렇게 힘겹게 복귀를 했어야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 코믹스 팬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죠. 이렇게 복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러니 저러니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이렇게 평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표값은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영화가 취향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기왕 이 영화를 내가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은 분명히 극장 표값 정도의 값어치는 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오는 대사 하나가 뭔가 팍 꽂힌 게 있는데, 그 닥터 페이트가 했던 대사가 있어요. 흘러가버린 과거보다는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집중해라라는 뉘앙스의 대사를 합니다. 근데 이 대사가 마치 지금 이 새로운 DCEU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페이지 1의 그 새 포문을 여는 이 블랙 아담이라는 이 작품을 시작하는 어떤 그 출사표 같은 대사로 느껴졌어요. 그 DCEU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그러니까 흘러가버린 어떤 실패했던 그런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더 중요하니까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뭔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대사 같기도 했고, 좀 자조적인 그런 대사 같기도 해서 이 대사가 뭔가 보는데 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썼던 한 줄 평은 DCEU가 쓴 반성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반성문이 완벽한 반성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허술한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허술해가지고 이거는 몰입이 좀 힘든 지경인데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왕관이 나오잖아요. 그 악의 어떤 기운이 스며들어 있는 절대 악을 상징하는 어떤 왕관이 나오는데,
굳이 그거를 왜 옮기겠다고 별 지랄을 다 해가지고 그 사태를 만드냐. 생각해보면은 그 난리 사단이 났던 그 근원은 그 여자가 그 왕관을 위험하다면서 딴 데로 옮기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다가 그 사태가 난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냅두지. 그 잘 있는 그거를 왜 굳이 건드려가지고 그 사단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뒤에 서사들은 다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서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액션이 끝내줍니다. 근데 물론 그 액션이 끝내준다고 한들 그 매드 오브 스틸 1편이 이제 나중에 재평가 받았죠. 그 액션씬의 대단함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았는데 그 매드 오브 스틸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씬을 굉장히 잘 뽑았고요. 뭐 타격감이라든가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슬로우로 싹 가다가 갑자기 스피디하게 팍 가서 타격감 팍 주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히어로들의 능력치를 활용한 어떤 연출들, 이런 것들 다 잘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에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몰입을 방해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요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할 때 뭐 안티 히어로다, 빌런 출신 히어로다, 뭐 이런 문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원작 캐릭터를 몰라요. 이 블랙 아담이라는 이 원작 코믹스에서 얘가 어떤 애인지는 난 모르겠고 일단 이 영화 자체로만 평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뭐 자꾸 안티히어로네, 뭐 빌런 출신이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민간인이건 뭐건 그냥 다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데 그 절대 정의로운 캐릭터는 아니고 뭔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뭐 악의 더 심한 악의 무리와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더니 뭐 다 나쁜 놈들만 알아서 골라서 죽이고 민간인들은 보호해주고 심지어 납치당한 그 여자의 아들 막 구하겠다고 막 날라다니면서 쇼를 하고 뭐 다 해주더만. 뭐 마음만은 착하더만. 근데 이게 무슨 안티히어로고 무슨 빌런 출신의 뭐 히어로니 뭐니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착한 놈인데 이념은 다른 착한 놈.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 저스트 소사이어티에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악의 무리를 심판은 하되 저지는 하되 결국 최종 그 심판은 법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을 뭐 쳐 죽일 권한은 우리한테도 없다. 뭐 약간 이런 입장이고, 블랙 아담은 나쁜 놈들을 처단은 하되 얘들은 매가 약이다. 야, 얘들이 지금까지 괴롭혔던 애들을 어떡할 거야? 걔들의 그 한은 누가 풀어줄 거야? 얘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했으면 똑같이 갚아줘야지. 누굴 죽였으면은 쳐 죽여야 되고 사지절단 시켜야 되고 뭐 약간 요런 것들.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을 보호하면서 막 이런 나쁜 놈들만 이렇게 해 죽이니까 뭔가 안티히어로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성향이 다른 히어로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 문구, 이런 마케팅 문구, 이거랑은 결이 좀 달라서 내가 그 사전에 생각하고 갔던 거랑 좀 달랐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DC가 아무래도 MCU랑 많이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MCU보다 좀 뒤처진다 뭐 이런 식으로 까이곤 했었어요. 저도 역시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DCEU, 그러니까 DC 확장 유니버스라고 하죠. 이런 작품들이 MCU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지금 이 블랙 아담이라는 작품만 놓고 보고 그리고 과거의 MCU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블랙 아담과 비슷한 시점에 나왔던 최근의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호각을 다툴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MCU가 많이 내려왔고요. DCEU가 많이 치고 올라가면서 어떤 그 중간 지점에서 드디어 좀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혼자 떠드는 동안 올라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붉은 눈의 뻐꾸기님이 워너브라더스의 전 사장이 그동안 감독들에게 간섭을 엄청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맞아요, 저도 그거 들은 것 같아요. 막 편집권도 막 휘두르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막 재촬영도 막 했어야 됐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바뀐 사장의 성향이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어가지고요. 그냥 그 돈 되는 걸 해라. 그러니까
그 간섭하고 이런 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지언정 그 대중이 원하는 걸 해라.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걸 해라. 약간 요런 성향의 분으로 요런 성향으로 그 좀 주워들었어요 어디서.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 수준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호크맨 그 새끼가 제일 빌런이에요라고 하셨는데, 그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아무리 나쁜 악의 무리더라도 결국 최종 심판은 법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카깡님이 말씀하셨죠, 호크맨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아담이 그 악의 무리를 진짜 사지절단을 시켜가지고 완전 방갈죽을 내버리려고 하는데, 호크맨이 그 악의 무리를 블랙아담으로부터 구해주면서 죽이면 안 돼, 얘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구해주죠. 그런데 이제 칸다크의 시민들이 야씨 그 방갈죽을 내야 되는데 그걸 막으면 어떡해라고 하면서 막 오히려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왜 빌런을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데 구해주냐 이러면서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그죠? 예, 그런 장면들이 조금 고금하긴 했어요. 저도 호크맨이. 그죠? 그리고 진짜 나쁜 새끼들은 그냥 냅두잖아라고 카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또 DCEU가 이런 설정에 또 무리수를 둔 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라는 이 집단이 뭔가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설정이 맨 오브 스틸 1편과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조드 장군이 지구로 내려와서 그 난리 법석을 피울 동안에 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설정 충돌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맨 오브 스틸 2편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 좀 풀어나갈 것인가, 요런 귀추도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10년 전 작품이잖아요, 맨 오브 스틸 1편이. 그래서 그 10년 동안 DC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굳이 그 맨 오브 스틸 1편의 설정들을 다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느슨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냥 대충 그냥 좀 봐줘잉, 우리 사정 알잖아. 대충 좀 넘어가죠잉.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그냥 앞으로 그냥 잘할 테니까 옛날에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설정 충돌이 있어도 좀 봐줘잉,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소대가리님이 엄마랑 맞아, 이 DC 이후에 들어와서 좀 굳이 엄마에 대한 그 마더에 대한 그 서사들이 좀 강력해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요번 블랙아담에서는 뭐 엄마가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거슬릴 정도의 그런 설정은 없습니다. 네, 다행히도. 자, 그러면은 요 본격적으로 흐름 토픽에는 어떤 평들이 남겨졌는지 한번 볼게요. 고요함에 취한다님은 DC 히어로 중에 저의 최애 1호가 되었습니다. 카리스마면 카리스마, 파워면 파워, 능력이면 능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슈퍼 뉴타입 히어로가 탄생된 것 같나요? 드웨인 존슨 님이 리얼 블랙아담 그 자체네요. 마지막에 쿠키 영상은 완전 하이라이트예요. 올 연말의 최강 히어로는 블랙아담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와주신 카깡님은 상한 재료로 먹을 만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블랙아담은 시작부터 실패할 요인이 많은 영화였어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블랙아담의 전작의 서사가 없는 새로운 캐릭터만 5명이나 나옴에도 불구하고 각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이야기에 구멍은 많지만 스피디한 전개와 계속되는 눈뽕이 구멍을 어느 정도 메워줬습니다. 한스 짐머의 음악 대신에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콩쿠님께서는요, 올해 DC 히어로 배트맨의 컴백부터 드웨인 존스님이 연기하신 블랙아담까지 진심 너무 좋았어요. 슈트의 디자인부터 전투씬의 각색, 그리고 스토리의 전개 모두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DC를 관람하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블랙아담 2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지금 대체로 호평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 후기만 남기시고 별점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2.5점을 줬거든요. 제가 준 2.5점만 별점에 남겨져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별점을 주셨으면 최소 뭐 3점 이상은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오신 분들을 스피커로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셨으면은 올라오셔서 나는 요거 어떻게 봤다 저떻게 봤다 뭐 요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강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그 흐름 토픽에 남겨주신 단평을 제가 읽어드리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그 후기를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사실 히어로 여러 명 나온 영화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음. 그러니까 이건 앞에 전사가 아예 없었잖아요.
되게 감독이 이것저것 다 갖다 넣었어요. 그래도 네. 이 감독 전작이 그 정글 크루즈 그 영화 정말 별로였지만 그 전작이 그 언더워터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상어 영화인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 장면을 만들 줄 아는 감독이란 거죠, 이 사람이. 음. 그냥 그 블랙아담도 보면은 뭐 내용 얘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지만은 비주얼은 정말 그냥 잭 스나이더가 찍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잘 찍었잖아요. 아, 그 인정. 네. 이 사람이 장면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고 뭘 넣고 뭘 빼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바로 설명 다 했으면 영화 진짜 재미없었을 건데 동감합니다. 그런 건 다 그냥 비주얼로 보여주고 역시나 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은 아니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걔는 설득도 안 해보고 무조건 걔를 잡아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진짜 말이 안 돼. 착한 애라도 지금 와가지고 가고 들어가라면 누가 들어가겠어. 5천원이나 자고 들어왔는데 뭐 제가요? 막 왜요? 그러니까 어. 야 그 싸움 저 힘도 센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뭐 블랙아담이 민간인의 실수로 10명 정도 죽였다 그럼 몰라도 그냥 걔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없애야 된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걔들이. 민간인 사상과 민간인 건물 파괴는 그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덩치 커진 애 걔는 몇 명 죽였을 거예요. 영화에서 안 나왔지만은. 그치, 발에 한 두세 명을 밟히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그 흑인 여자애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사이클론으로 나왔던, 맞아요.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흑인 캐스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려면은 좀 잘하세요, 잘. 그러니까 이게 잘 할 수 있잖아. 예쁜 흑인들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그 누구야 아이언하트게 그런 애들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피어스 브로스넌도 진짜 중년 신사의 멋이 확실히 너무 멋있었어. 맞아. 너무 멋있어. 007 느낌도 나고. 진짜. 그리고 전 제일 마지막에 그 슈퍼맨 음악 나올 적에 와 어릴 때 슈퍼맨 본 사람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슈퍼맨 음악을 한스 짐머 걸 많이 썼잖아요. 그 DCU 이후로. 네. 그 처음 나왔어요. 처음 존 윌리엄스 음악을 썼어요. 이 감독이 뭐가 재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한스 짐머가 잘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슈퍼맨 음악을 갖다 쓴 거죠. 임팩트가 있으니까 슈퍼맨 나타났다는 거 딱 알잖아요. 그렇게 그 음악 한 줄만으로도 그렇지. 한 소절만으로도 슈퍼맨 돌아왔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뒤에 작품도 그냥 저는 이 감독이 싹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잭 스나이더 말고 그냥 얘가 다 맡아가지고 마무리했으면 그래도 그냥 뭐 대작은 안 나와도 볼만한 작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카강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서 좋았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요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 같은 것들을 그냥 그 짧은 대사 하나로 다 그냥 유추할 수 있게끔만 언급하고 진행한 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론 같은 경우도 넌 그 능력 어떻게 얻었어? 라고 그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회상 장면이 막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1초도 안 되는 대사로 끝납니다. 옛날에 뭐 미치광이 과학자한테 잡혀가서 온몸에 나노머신을 주사 맞았어. 끝.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하고 심지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막 되게 정적인 그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 현장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눈다든가 어쨌든 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뭔가 그 불필요한 서사들을 확 줄이면서도 뭔가 그 캐릭터의 설명은 뭐 어느 정도는 뭐 충분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납득하고 볼 수 있을 정도는 다 하고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서사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큼지막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는 쟤는 왜 저러지? 이건 뭐 내용이 좀 약한데? 이런 좀 구멍들이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 아니면 좀 허술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의도적으로 포기하면서 일부러 그 액션 연출들이나 액션 씬들을 많이 우겨 넣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아쉬운 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카카님은 그 메인 빌런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 예. 악마처럼 생기네. 걔 존재감이 너무 좀 없지 걔는 않던가요? 별로였어요. 그쵸? 걔 별로였어. 걔는 그 마치 그 영화가 후반부까지, 그러니까 그 메인 빌런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냐 하면은 그 악의 기운이 스며든 그 왕관으로부터 그 메인 빌런이 탄생을 하는데, 그 봉인이 풀리는데, 그 왕관에서 그 봉인이 풀리면은 다 이제 막 끝난다, 뭐 종말이다, 거의 뭐 이 정도의 되게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막상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드디어 겨우겨우 그 봉인이 풀리면서 메인 빌런이 나오는데, 그냥 뭐 거의 뭐 하나 보여주는 거 없이 나오자마자 그 블랙 아담한테 그 세로로 찢기면서 죽어버리죠.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화면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세로로 찢겨버립니다. 그 뿔을 잡혀가지고 양갈래로 찢겨버리죠. 그러면서 그냥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이럴 거면은 그 진짜 무슨 뭐 세상이 종말할 것 같은 그런 악마가 튀어나올 것처럼 만들어 버리더니 너무 메인 빌런이 허무하게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영화가, 이 블랙 아담이 사실은 그 메인 빌런이랑 블랙 아담이 싸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블랙 아담을 소개하고 이 앞으로도 나올 그 이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 있는 캐릭터들이랑 이 블랙 아담이 어떻게 투닥투닥거리다가 결국은 우정을 쌓게 되고, 우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어떤 유대 관계를 쌓게 되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영화지, 굳이 이 블랙 아담과 메인 빌런이 대립을 해가지고 이 둘의 어떤 경쟁 구도를 메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네네. 영화가 진짜 조금 더 잘 되려고 했으면 아예 메인 빌런 빼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랑 블랙 아담하고 싸우게 된 이유에 대한 서사를 조금 더 줬으면은 훨씬 더 맞아요. 괜찮았을 건데 맞아요. 그걸 너무 부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카깡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굳이 메인 빌런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히어로들끼리 갈등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좋은 영화와 그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1호에서 한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깡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그 메인 빌런 서사는 빼버리고 그냥 그 히어로들끼리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서사로만 풀어갔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대가리님이 이야기를 듣자 하니 드웨인 존슨이 덜악으로 프로레슬링 하던 그 시절의 설정이 생각나네요라고 하시는데 정확합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어떤 식의 액션이냐 하면은 쫄병 1 정도 되는 애의 팔을 잡고 휘둘러서 그 다른 쫄병을 이렇게 그 쳐내버리고요. 근데 그 휘두르는 반동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쫄병의 팔이 뽑혀버려요. 근데 그 팔을 무기를 삼아가지고 다른 쫄병을 후들겨 패버리고요. 그리고 그 전기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쫄병 그 잡몹이죠, 잡몹. 잡몹의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전기를 감전을 시켜버리면은 그냥 이게 12세 관람가인데 그 액션 표현 수위가 조금 세긴 합니다. 그냥 전기 감전만 바지지직 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기 감전되면서 피부가 까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보여줘요. 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의 조금은 수위가 있는 12세 관람가 치고는 수위가 있는 액션 씬들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그리고 소대가리님이 샤잠의 숙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조언을 듣고 갔냐 하면은 샤잠은 꼭 보고 가라 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최악의 선택.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 샤잠에 대한 평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 샤잠과 블랙 아담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캐릭터인가라는 그런 그 원작 코믹스에 있는 캐릭터 설명 정도만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캐릭터 모두 어떤 그 고대의 신들로부터 능력을 물려받은 캐릭터인데 둘 다 아마 그 힘의 원천은 같을 거예요. 근데 샤잠은 그 샤잠 패밀리라고 해서 자기 가족들 뭐 몇 명 있던데 그 몇 명한테 자기 힘을 나눠주면서 이제 그 능력이 N빵이 됐고요.
이 블랙 아담은 온전히 그 힘을 본인이 혼자서 다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샤잠은 완전히 정의로운 편이고 블랙 아담은 뭐 빌런의 편에도 섰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전 그 퓨어한 정의라기보다는 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씨 나쁜 놈 그 사지를 찢어버리는 게 뭐 어때서 뭐 약간 요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 간에 어떤 대립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아, 그리고 그 음악은 OST 너무 못 쓴 것 같지 않던가요? 저는 마지막 존 윌리엄스 음악 말고 그 베이비 컴백하고 그 페인팅 블랙 노래는 나왔는데 너무 뜬금없더라고요, 좋은 노래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음악의 조예가 조금만 깊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는 영화 볼 때 음악에 대해서 완전 그 무지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음악이 나오네. 그 초반에 페인팅 블랙은 저기 나오잖아요. 헬기 부시고 막 그럴 때 나오는데 그거 정말 뜬금없던데 왜 그게 그 음악 썼지? 맞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카카님 제가 부끄러운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기억 안 나죠? 이런 노래가 나왔나요? 그거 되게 임팩트 있게 나왔어. 되게 좋은 노래인데. 네. 저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카카님의 말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게, 정말 적절히 잘 쓰인 음악이었다면은 제가 뭐 가수나 뭐 노래 제목까지 모르더라도 딱 들었을 때 이 노래라고 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전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네. 카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뚱땡이가 그 베이비 컴백 그 노래 하잖아요. 그거는 기억나요. 그 차 안에서. 그것도 좀 너무 뜬금없던데. 그 좋은 노래를. 막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왕관을 찾으러 들어갔을 때 혼자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자의 어떤 그 남동생이 그냥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듣는 노래예요. 뭐 그 정도로 나오지 뭐 이게 뭐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쓰였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고, 뭐 카강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신 거 아직,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 이렇게 고루고루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DCEU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가진 게 있으신가요? 그 히어로 영화에 뭐 괜히 철학 같은 거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팝콘 무비로서의 본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영화는 무슨 마블도 지금 계속 뭐 사상 쥐발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재미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건데 자꾸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뭘 자꾸 가르치려고요. 사람들 보고 느끼는 거지. 그 자꾸 메시지를 쥐발려고 하니 짜증 났었는데 간만에 그런 게 없는 영화, 물론 영화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되게 였잖아요. DCEU는 MCU가 범했던 실수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동안 DCU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먼저 성공했던 MCU와 비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헛발질도 많이 하고, 그동안 DCEU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저질러 놨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수습을 해나가면서 서사를 좀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블랙 아담이라는 작품을 기점으로 좀 다시 재정비를 하고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이 DCU가 재정비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블랙 아담은 그래도 조금 믿어볼만 하다, 좀 지켜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잘 하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제임스 건이 좀 살려놨죠.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블랙 아담까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든지 독식하고 있는 시장은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DCU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내놓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 한들, 사실상 거의 뭐 그 MCU에 비하면은 미미했잖아요. 그 영향이 거의 뭐 MCU의 독주라고 봐도 되는 그런 시장이었죠, 요쪽이. 그래도 이 MCU가 이제는 요 DCU 얘들 견제할 만한 상대로 그 DCEU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서로 경쟁하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이 거의 독점하고 있던 콘솔 게임기 시장을 지금 엑스박스가 강력한 게임 패스를 무기로 굉장히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소니가 MS의
엑스박스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 패스 같은 정책들을 좀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MCU와 DCU도 그런 관계로 조금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어쨌든 경쟁할 상대들이 많다는 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뭐 잘하려고 하면은 좋은 거니까 좀 이렇게 좀 니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좋은 아웃풋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돼 있는 게 11월 초에 그 블랙팬서가 또 개봉을 하죠. 아마 그걸 또 가서 볼 것 같은데 아마 이 블랙 아담이랑 블랙팬서랑 조금 비교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서로 경쟁사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 뭐 대중의 평가, 평단의 평가 이건 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두 작품을 어떻게 비교해서 받아들이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빨리 블랙팬서가 개봉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녹화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